지갑의 신에게 사랑받기 위한 1단계 돈사랑 선언. 필독. 이것이 바로 돈과 지갑의 신을 당신의 포로로 만드는 비결. 당신이 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돈에게 한껏 사랑받고 싶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연애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그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리 없으니까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따위 돈돈거리기나 하고 돈은 더러워. 남들 앞에서 돈 얘기를 하다니 부끄러워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들 앞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애들 앞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점잖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요. 이래서는 돈에게 사랑받기는커녕 미움만 사게 됩니다. 당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 돈도 사랑해 줄 리 없습니다. 돈은 매우 정직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곳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을 곳에 가지도 않습니다. 돈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곳에 가지 않는다. 돈은 누가 날라다 주나요? 누가 벌어다 주나요? 당신에게 돈을 날라다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혹은 배우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신인가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돈을 날라다 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셈이지요. 돈이란 노동의 보수이자 도구입니다. 일한 대가를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교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돈이란 당신의 가치, 배우자의 가치, 부모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돈이란 당신이, 배우자가, 부모님이 벌어온 감사하기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그 돈을 날라다 준 사람을 사랑한다면 돈을 향한 당신의 호감과 사랑하는 마음을 돈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과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돈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 오지 않는다. 돈을 날라온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 돈 사랑 선언으로 지갑의 신에게 총애받자. 돈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돈에게 사랑받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 너무 좋아, 아껴줄게 라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으면 기쁘고 설렙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먼저 남들 앞에서 돈 사랑 선언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거부감이 들겠지만 용기를 갖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날라온 이들에게 있는 힘껏 감사하세요. 그것이 돈에게 사랑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갑의 신은 그런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지갑의 신과 돈은 당신의 지갑 안으로 돈을 잔뜩 불러들여 줍니다. 귀하게 대해준다. 소중히 다뤄준다. 적절하게 써준다. 지갑의 신은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돈을 소홀히 다루면 돈에게 미움받는다. 돈에게 미움받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돈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 돈 따위라고 말하며 돈을 멸시하는 사람, 돈을 낭비하는 사람, 목적 없이 소비하는 사람, 충동구매 후 항상 후회하는 사람, 아깝다라고 애석해하며 돈에 후회를 실는 사람. 이 애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은 더럽다, 부자는 교활하다, 돈 얘기만 하는 놈 중에서 제대로 된 놈은 없어 등 돈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돈블럭이라고 하는데 돈블럭에 막혀있는 사람은 돈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갑의 신도 난처해지지요. 돈을 사랑해라는 말은 돈블럭을 해제한다. 돈블럭에 가로막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살던 돈블럭이라도 돈 사랑 선언의 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 배우자, 부모님 사랑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아주 많이 사랑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매일 만지는 돈, 매일 다루는 지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스해지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음표가 달려 있어도 좋습니다. 과거에 생긴 잘못된 믿음을 당신이 매일 건네는 사랑해라는 말로 해제하십시오. 그러면 돈블럭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돈은 더럽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게 됩니다. 돈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행위는 당신 자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많이 감사하고 많은 사랑을 느껴주세요. 자기애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지갑의 신에게 듬뿍 사랑받게 됩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돈 사랑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자. 지갑의 신은 돈에 비관적인 사람을 싫어한다. 돈을 사랑하면 자기애도 높아진다. 돈과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돈 쓰는 방법. 돈 쓰는 3가지 방법. 돈 쓰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소비, 낭비, 투자입니다. 소비란 먹는 것, 입는 것, 집세 등 생활하기 위해 돈을 쓰는 일입니다. 낭비란 아깝다, 사지 말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쓸데없는 구매나 충동구매로 돈을 쓰는 일입니다. 투자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귀하게 여기기 위해 돈을 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그냥 먹기만 하면 소비입니다. 폭식이나 홧김에 먹으면 낭비입니다. 정말 먹고 싶은 것, 몸이 기뻐하는 것을 먹으면 투자입니다. 투자를 다른 말로 살아있는 돈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중 당신은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계십니까?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방법, 투자. 돈은 투자를 좋아합니다. 투자에는 돈에 하는 투자와 자신에게 하는 투자 2가지가 있습니다. 돈에 하는 투자는 말 그대로 돈을 늘리기 위해 돈에 돈을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주식, 투자신탁, 금, 토지, 주택, 가상화폐 등 돈을 불려가는 방식이 여기에 속하지요. 자신에게 하는 투자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책을 사고 강좌나 세미나에 가는 일입니다. 자기 투자라고도 하지요. 미용이나 심신을 돌보러 마사지나 상담을 받으러 가는 일도 자기 투자에 속합니다. 자기 투자는 최고의 자기애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돈을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은 당신의 가치이자 당신의 미래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는 최고였어, 가격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어 라는 식으로 투자한 돈에 대해 긍정 에너지를 실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저도 자기 투자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에 그 이상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실으면 지갑의 신에게 미움받는다. 자기 투자를 할 때 와 비싸네, 싼 피부관리실로 가지 뭐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실려 낭비로 바뀝니다. 또 관리의 질보다 그
그 피부관리실보다 여기가 쌌어 하는 식으로 가격에만 연연하면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 판별하다 보면 가격만 따지는 표면적인 만족감만 남지요. 결국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으면 자기 투자가 아니라 단순한 낭비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을 살 때도 가격이나 브랜드만 고려하지 말고 품질, 가게의 서비스, 접객 태도 등이 만족스러웠는지 기준으로 골라야 합니다. 정말로 갖고 싶지도 않으면서 명품이니까, 할인이 많이 됐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물건을 타협해 사다 보면 돈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실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이면 돈에게도 지갑의 신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돈 쓰는 3가지 방법, 소비, 낭비, 투자에 따라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설사 낭비만 하고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낭비를 투자로 바꾸고 돈과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지갑의 신은 투자를 좋아한다. 자신에게 투자해 돈을 당신의 포로로 삼자. 가격만 집착하면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인다. 영수증과 명함을 지갑에 넣지 마라. 지갑의 신은 깨끗한 상태를 좋아한다. 지갑의 신은 깨끗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갑 안이 깨끗해야 기뻐합니다. 지갑은 집과 같습니다. 지갑의 신은 정돈된 집을 무척 좋아합니다. 뒤죽박죽 어질러진 지갑에서 살기 싫어하지요. 자, 지금 당장 당신의 지갑 속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갑 속에 영수증이나 할인 쿠폰 등 지폐 외의 종이가 들어있지 않나요? 지폐를 넣는 곳에 동전이 함께 들어있지는 않나요? 집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다르듯 지갑 속의 돈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갑과 동전 지갑은 별도로 두어 지폐와 동전의 거주지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끔 지갑에 부적을 넣어 다니는 분도 있는데 굳이 지갑에 넣어야 한다면 딱 하나만 지니고 다니세요. 영수증, 명함, 카드 등 돈 이외의 것을 돈보다 많이 넣고 다니는 분이 적지 않은데 지갑은 어디까지나 돈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지갑에 쓸데없는 것을 가능한 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지갑 속은 당신의 머릿속과 같습니다. 지갑 속이 뒤죽박죽이면 당신의 마음도 뒤죽박죽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마음이 개운해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갑을 점검해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운이 트입니다. 지갑의 신과 돈의 신은 절친. 지갑의 신은 돈과 사이가 좋으며 청결한 곳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그 보금자리인 지갑을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구깃구깃 너덜너덜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 돈과 지갑의 신에게 미움받게 됩니다. 반면 지갑을 항상 청결히 유지해 지갑의 신과 돈에게 사랑받으면 금전운이 쑥쑥 올라갑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뒤죽박죽인 지갑에 신은 머물지 않는다. 지갑 안팎을 언제나 말끔하게 정리하자. 너덜너덜한 지갑은 절대로 들고 다니지 마라. 행운을 불러들이는 지갑 선별법. 적자 경영에서 탈피하고 싶은 경영자에게 추천하는 지갑. 빨간색 혹은 화려한 지갑을 선택할 때는 이 점에 주의하자.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이 펑펑 나가는 경영자.
한껏 벌고 있는데 전혀 돈이 모이지 않는 기업가. 벌고 벌어도 돈이 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원인은 지갑에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체로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나 화려한 지갑을 선호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기운이 강한 만큼 빨간색을 고르거나 화려한 지갑에 눈이 가기 쉬워 그런 듯합니다. 빨간색의 기운에 지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들이니 크게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출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니 벌어도 돈이 남아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빨간색은 지갑의 소품이나 동전지갑으로. 사람은 빨간 것이나 화려한 것을 보면 흥분합니다. 단순히 빨간색 지갑은 적자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사람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소가 빨간색 천을 보면 돌진하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설레는 건 좋지만 마음의 설렘보다 돈을 쓰는 설렘이 강해지면 돈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에게 한턱 내기를 즐기는 사람은 빨간색이나 화려한 지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호탕하지만 지나치면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빨간색을 쓰고 싶다면 지갑의 소품에 쓰기를 권합니다. 돈을 모으고 싶은 분이라면 특히 자제해 주세요. 나는 꼭 빨간색이나 화려한 지갑을 써야겠다 하는 분은 빨간색 동전 지갑을 쓰면 됩니다. 물론 벌이가 매우 좋고 쓰는 게 너무 좋고 돈을 쓰는 게 취미라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여담이지만 속옷에 빨간색이 좋다는 말이 있는 건 내면에서 작용하는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몸에 가장 가까운 속옷은 우리 내부에 힘을 전달하기 때문이지요. 빨간색은 냉증에 좋다고도 합니다. 화로 활활 태우니 냉증을 앓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어쨌든 빨간색 지갑이나 화려한 지갑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고양시키니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빨간색 파워에 끌리는 사람은 낭비하는 기질이 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지갑의 것에 빨간색을 써라. 동전 지갑이라면 빨간색이나 화려한 색도 오케이. 업무운을 높이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지갑. 질 좋은 가죽 지갑을 강력 추천. 업무운을 올리고 싶거나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는 건 역시 질 좋은 가죽 지갑입니다. 저는 지금껏 10,000명 이상의 지갑을 보아왔는데 성공한 분들치고 지갑이 구깃구깃한 분은 없었습니다. 지갑은 집이자 자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회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갑은 업무운, 비즈니스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업무운은 지갑의 윤기로 정해진다. 일로 성공한 분일수록 반들반들하고 예쁜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관상학적으로도 얼굴이 반질반질하면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지갑도 색보다 윤기가 중요합니다. 남성이라면 광택이 있는 말가죽도 추천합니다. 성공한 경영인들이 브랜드를 불문하고 광택 있는 좋은 가죽 지갑을 가진 예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성이라면 가죽에 코팅된 제품도 괜찮습니다. 물론 반질반질한 가죽 제품이어도 좋고요. 비즈니스 업무운에는 광택입니다. 재물을 불리는 짙은 갈색. 검은색은 비즈니스를 안정시키고 짙은 갈색은 재물을 불려줍니다. 또한 고귀하고 기품 있는 짙은 보라색도 정상에 계신 분에게 어울리는 색입니다. 질 좋고 고상한 지갑과 만나는 건 대담한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지갑의 신에게 사랑받는 비결. 지갑은 업무운, 비즈니스 성공에 관여한다.
윤기 나는 질 좋은 가죽 제품이 좋다. 검은색, 짙은 갈색, 짙은 보라색을 추천한다. 마치며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미래가 가속할 때, 바로 그때가 지갑의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입니다. 돈은 당신이며 지갑은 당신의 집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지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신의 집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과 지갑을 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일도 인생도 미래도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지갑의 신과 친해지는 과정은 자신의 가치에 새로이 눈뜨고 당신의 그릇을 연마하는 좋은 수업이기도 합니다. 문득 괴로워질 때면 당신의 지갑에 사는 신을 떠올려 주세요. 당신은 언제나 신에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응원받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운명 컨설턴트 아사노 미사코.